안녕하세요. 한국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지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독일의 한 가정집. 여기 해외여행을 가기 전 고민에 빠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위험한 한국에 자꾸 가고 싶다고 우기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이 부부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에도 며칠간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 부부는 한국에 가게 된 후 한국에 더 길게 있을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이자 독일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아입니다. 저희 부부는 워낙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부라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자주 못 다닌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이가 많이 크기도 해서 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10살이라 자기 주장도 펼칠 줄 알고 본인 의사가 아주 확고한 아이랍니다. 남편의 휴가를 앞두고 이번에는 조금 길게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난리를 쳤죠. K-팝에 빠져서 매일같이 흥얼거리고 영상을 보며 춤을 추던 아들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래 남편과 저는 휴양지를 가서 힐링을 하려고 했으나 아들이 온종일 한국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결국 한국을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었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푸켓을 가려고 했던 미련이 살짝 남아서 아쉽긴 했지만 애가 저렇게 가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부모는 자식 바보잖아요. 남편이 예약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기에 맡겨두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코앞에 두고 슬슬 가족들의 짐을 싸기 시작했죠. 짐을 다 싸고 여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티켓을 보니 푸켓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으니 한국은 다음에 가자는 거 아니었냐며 푸켓으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예약을 했다고 했죠. 이걸 애가 알면 울고불고 할 게 뻔했기에 당장 대책이 필요했어요. 숙박을 두 곳으로 나눠서 예약을 했는데 첫 번째 숙소는 이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취소하면 너무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숙소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지 큰 손해가 없었고 취소가 가능했어요. 결국 한참 고민을 하던 끝에 번거롭고 귀찮지만 저희는 푸켓에서 2일을 머물고 그 뒤에 한국에서 3일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급히 모든 일정을 바꾸고 예약을 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한편으로는 속이 아주 시원했어요. 그리고 가고 싶던 푸켓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먼저 첫 번째 여행지인 푸켓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푸켓은 워낙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호텔로 이동을 했고 체크인 대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체크인이고 사람도 분명 별로 없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이미 애가 지쳐 있었고 배도 고프고 자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대기하다 1시간가량이 되었을 때 도저히 못 참고 가서 따져 물으니 오마이갓을 외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본인들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너무 피곤했기에 체크인을 서둘러 달라고 말을 한 뒤 룸 배정을 받았죠. 저희는 아이와 함께 머물 거라 당연히 흡연이 불가한 룸을 택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직원을 호출했고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말을 하니 잘 모르겠다고 했죠. 더 말다툼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룸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현재 남는 객실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우선 오늘은 여기서 잘 테니 내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급히 환기를 시키고 아들이 너무 배고프다고 하기에 룸서비스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메뉴마다 전부 불가하다고 했죠. 한 4-5번을 그렇게 말을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가능한 메뉴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다 가능하니까 원하는 메뉴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푸켓의 운영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죠. 메뉴란 메뉴를 다 부르니 한두 개 정도가 가능했고 주문을 했어요. 배고픔과 피로감에 너무나 힘들어하던 아이는 졸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짐을 풀었습니다. 설마 너무 늦게 오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세상에 1시간이 지나도 룸서비스는 오지 않았죠. 다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왜 아직도 오지 않냐고 물으니 곧 갈 거라는 대답만 했어요. 무려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잠이 들었고 저희 부부 역시 기다리다 지쳐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미 조리 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했죠. 이도저도 못하고 뜬 눈으로 2시간 반을 기다렸고 결국 이른 아침쯤 먹고 겨우 잠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버린 시간만 무려 4시간이 넘었고 여행의 첫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애써 털어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내내 불평불만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결국 저희 손해니까요. 그러나 푸켓 여행은 정말 최악이었죠. 아이를 데리고 관광을 하러 길을 나서는데
온 길거리에 담배 연기가 가득했고 아들이 계속 기침을 연달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거의 없는 느낌이라 아이를 데리고 걷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는데 천지의 오토바이들이 좁은 길이든 뭐든 너무 막 다녔습니다. 아이가 더 어렸다면 유모차를 끌어야 했을 텐데 푸켓에서 유모차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구나 싶었죠. 그나마 해변가에서 놀 때는 행복했고 호텔 내 수영장에서 놀 때는 즐거웠어요. 그거 말고 푸켓 여행을 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행을 할 때면 늘 행복함에 미소 짓고 사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 바쁜 저희 가족이 난생 처음 사진도 찍지 않고 멍하니 있다 왔던 곳이죠. 하루빨리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국도 이러면 어쩌지 걱정되었어요. 여행에 너무 실망을 하기도 했고 지나다니면서 소매치기 위험도 있었기에 정말 지겨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너무 긴장하면서 다녀서 그런지 피로도가 높았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넘어간 저희 가족은 경계를 하며 다녔습니다. 한국이 처음이기도 하고 푸켓에서 이미 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뭔가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조금 놀란 게 공항 택시를 타려고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한국인들이 본인들의 캐리어와 짐을 길가에 그냥 두고 흡연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걸 다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런 대범한 행동을 하냐며 경악을 했죠. 저희에게 봐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혹여나 짐 전체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스러워 저희 부부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네요. 더 놀라운 것은 흡연을 하고 오는 동안 그 짐을 손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 온 외국인들까지도 말이죠. 독일이나 푸켓이었다면 저 짐은 이미 사라지고도 남았을 텐데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항 택시를 이용하니 정말 편하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짐도 알아서 다 실어주셨고 무슨 책자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근처 관광지라며 한번 보라고 했죠. 친절함에 감동을 했어요. 건네받은 책자를 보면서 주변 관광지 중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을 고르고 있는데 기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할 때 이런 곳에 가면 좋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덕분에 관광지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하니 호텔리어가 나와서 짐을 받아줬고 체크인을 곧바로 해줬어요. 1시간이나 기다렸던 푸켓과는 정말 달랐죠. 체크인이 신속하게 끝나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한참 고민을 하던 끝에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애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 부부가 오히려 더 신났던 곳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는지 머무는 내내 너무나 황홀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을 가든 시설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아쿠아리움 역시도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한참을 구경하고 또 구경하는데 놀거리도 많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이면 도시의 생기가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한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밤은 또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하고 반짝 빛나는 도시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 밤이면 온 거리에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걷다 보면 쓰레기들이 발에 치이는 것은 늘 있는 일인데 한국은 낮이든 밤이든 쓰레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거리 자체가 깨끗했는데 이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부러우면서도 대단했어요. 인프라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딜 가도 편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사려고 할 때 편의점에 가면 다 있었는데 그런 편의점이 곳곳에 있기도 했고 대부분 24시간 운영 중이라 언제든 방문할 수 있었죠. 음식점들도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서 언제든 식사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정말 편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흡연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절대 길거리 흡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와 함께 길을 걷기에도 좋았고 어딜 가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았죠. 키즈 카페라는 곳이 있기에 가봤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도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이 노는 동안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죠. 이왕 한국에 온 거 한국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카페에서 2시간 조금 넘게 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 입장에서 저희 아이는 서양인이고 너무 낯설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도 불가하니까요. 그러나 한국 아이들이 영어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애보다 어린애도 영어로 말을 하며 함께 노는데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늘 저희 아들에게 사람을 조심하라고 교육했고 특히나 외국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독일은 치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을 경계하지도 않고 저렇게 관대한 것에 놀라웠어요. 심지어 애들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데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치안이 정말 우수했어요. 짐을 두고 나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았고
소매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곳곳에 CCTV뿐 아니라 블랙박스 등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이런 곳에서 사는 한국인들이라 딱히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배려와 질서 그리고 예의가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장실만 가도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면 알아서 한 줄 서기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나가는 사람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딱 줄을 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새치기 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죠. 다만 제가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 줄을 섰는데 제가 아닌 제 아이가 용변을 볼 거였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애가 많이 급하다며 보챘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순서였던 한국인이 아이를 먼저 보내라고 양보를 해줬죠.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는 듯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있으면 아이를 위한 배려를 당연하게 해주는 한국이라 놀라웠어요. 아이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높았습니다. 외국인 가족인 저희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어디를 가냐며 말을 걸어줬고 길을 찾아주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디서 만나든 친절하다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길거리만 깨끗한 것도 아니었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등 내부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청결했죠. 한국 여행을 하면서 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독일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을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죠. 독일은 아직도 발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시민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한국의 이런 문화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독일이 가장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조심해라, 피해라 말도 섞지 말아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보다 독일인이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국을 갔다 온 뒤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죠. 제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남편 역시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한국처럼 예의범절과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우리부터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배웠던 그 문화처럼 독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한국을 갔다 오고 난 뒤 한국에 반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라며 그렇게 시켜도 하지 않던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아직 멀고 먼 날이지만 만약 아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간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들어가서 살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휴가도 한국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독일인 여성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